저희가 준비한 4위, 송영길 전 대표가 또다시 검찰에 일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퇴짜를 맞는 과정에서 오늘 현장 꽤 소란스러웠습니다. 변호사 면담도 안 되고? 담당 검사 좀 자리 비었다고 하고요. 필요하면은 연락 주겠다. 변호사 면담도 안 된다고? 네. 은 여사와 최은순 등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 이정근의 전당대회 돈 봉투 관련 녹취록 무엇이 중요합니까? 요즘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정치쇼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 정권의 거센 로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회 수사 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 일방 출석한 것도 이례적인데 두 번째 일방 출석도 참 저도 거의 처음으로 보는 듯한 장면이고, 검찰이 고려말 무신정권 머슴 노비 사병 같다라고 폄하를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또 나온 이유도 뭐 법적으로도 뭔가 여러 고려사항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일단 팩트가 틀린 게요. 프랑스에서 이제 검찰이 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빨리 이게 기구해란 거는 제가 기억에 이재명 대표가 빨리 돌아와서 해명해라, 이거는 모르겠는데 검찰에서 이게 돌아와라 이런 적이 없는데 마치 검찰이 요구한 것처럼 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주범하고 이게 연결된 이런 녹취록이 전혀 없습니다. 주가 관리하는 사람의 녹취만 있는 거,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 이거 두 개를 바로잡고요. 저는 이번에 결국 두 가지 의도로 봐요. 첫째는 이게 정치적 의도와 두 번째는 이제 법적인 의도.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이번 수사는 완전히 윤석열 검찰, 한동훈 검찰의 어떤 보복이다. 따라서 이제 윤관석, 이승만 의원 영장을 이게 좀 기각시키 달라. 이런 이게 정치적 의도, 검찰 탄압 프레임, 이런 의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법적, 법적으로 보면요. 아마 이제 저는 송영길 대표도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다 봐요. 나중에 수사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판사 앞에 갔을 때 송영길 대표는 불체포 특권이 없잖아요. 바로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판사 앞에서 나는 이게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 내가 두 번이나 찾아가서 수사를 해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구속을 좀 면하기 위한 법리적으로 이런 이게 두 가지 의도인데요. 결론은 저는 이게 자충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은 조속한 수사를 해달라면서 핸드폰은 쓰던 거 이게 없애버리고 한국에 개설한 거는 초기화시켜서 갖다 주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신속한 수사를 하려면 핸드폰을 있는 그대로 갖다 줘야 빨리 하죠. 본인은 이게 다 없애놨고 증거인멸 빨리 수사달라. 이게 어불성설이고요. 아마 이게 판사는 구속 사유가 도주렴에 있는 게 아니고 또는 알겠습니다. 증거인멸이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 다시 한번 혼란스러웠고 꽤 소란스러웠습니다. 검찰 얘기는 피의자가 언제 어떻게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경우는 처음인데 이게 두 번째고, 떼쓰기 불안함의 증거 아니냐, 어떻게 좀 파악하셨습니까? 네, 저번에 한번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표력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은 있어요. 아마도 좀 마음이 좀 굉장히 불편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과거에 이제 프랑스에서 교수로서 하면서 강의도 하고 있었는데 이 돈봉투 사건이 터지면서 마치 프랑스로 도피한 것처럼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 언론에서 이제 계속 따라다녔죠. 그래서 바로 이제 짐을 싸서 한국에 왔던 건데 그 이후로도 한 달 이상 지금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빨리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진술을 하고 또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면 자신이 영장을 받아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두 번 검찰에 먼저 출석했다고 해서 이게 영장 청구에 있어서 뭐 도주 우려가 없다, 뭐 이렇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봐서 유리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불필요한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장모와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정근
씨에 대한 녹취록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느냐,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 이건 표적 수사고 이게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대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검찰 출석이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송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장관도 계속 연이어서 거론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반박까지 이어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귀국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혹시 있었냐라고 한번 확인해보거나 알아보신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당연히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더 있으면서 주가 조작을 수사 안 하고 어디내야 될 중대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깡통폰을 제출한 걸 두고 일주일쯤 핸드폰 제출한 거 가지고 무슨 깡통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걸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주장은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한동훈 장관부터 증거인멸죄로 그건 처벌해야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늘도 또 나오셨나요?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잘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도 여야 균형 맞춰 수사했는데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데 여야 균형의 전노까지 끌어들일 만큼 그럴 만한 상황인가요? 다급하도 절차에 따라라 한동훈 장관 말인데 오늘 특히 깡통폰, 이른바 초기화된 휴대전화에 대해서 송 전 대표가 길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저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그 깡통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내에 들어온 지 며칠 만에 이제 새로 들어와서 바로 그 휴대전화를 하나 샀고 그 다음에 그걸 초기화해서 검찰에 냈으면 그걸 우리가 흔히 그냥 통칭 깡통폰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국내에 쓰던 그대로 제출을 했다 그러면 아마 저런 지적을 받지 않을 텐데 또 하나는 언론 보도에는 그동안에 프랑스에 가서 그 대학에서 준 그 휴대전화를 썼고요. 그리고 귀국할 때 거기서 쓰던 휴대전화를 버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프랑스 갈 때 한국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저게 좀 저는 달라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프랑스에 가서 가자마자 그걸 폐기했을 일은 없을 것 같고 거기서 쓰다가 아마 귀국하기 직전에 폐기한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그게 증거인멸이나 이런 의도가 물론 법적으로 처벌은 안 받지만 저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깡통폰 논란에 대한 그 지적을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인 시위도 좀 하고요. 여론전도 있고 본인이 이제 일방 출석한 뒤에도 SNS에 또 장문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체포동의안,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국회에서 있을 텐데 결국 이제 앞으로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두 분은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송영길 전 대표는요. 지금 검찰청에 잦은 출석을 2번이나 하면서 저렇게 본인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는 거 이거 굉장히 국민들 보시기에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어느 국민이 검찰청을 가서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나 좀 조사해달라. 왜 나를 조사 안 해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본인의 지금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권위의식 이런 거를 엄청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자꾸만 뭔가 피해자다. 나를 잡아가라. 나는 무고하다. 이거는 한 40년 전까지 있었던 군사 독재, 군사 정권 시절에 그 학생 운동권에서 쓰던 투쟁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근데 지금은 군사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학생이 아닙니다. 5선을 지낸 전직 야당 대표인데 지금도 4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어떤 의식 수준으로 이렇게 국민들께 뭔가를 호소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대 나이가 45세입니다. 그분들은 기억을 못해요. 송영길 전 대표가 투쟁하던 그런 방식은 더 이상 국민들께 호소력이 없다. 방법을 바꾸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인 피켓 시위까지 하고 있고요. 아직 검찰 얘기는 수사에도 ABC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때가 되면 부를 거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일방 출석 얘기까지 저희가 4위로 만나봤습니다.